네, 마감 전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양시장 플러스권 상승세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제의 저점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탄력이 아주 뭐 강하진 않아도요, 견조하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반등을 해외 시장 단기 낙폭에 대한 반등을 미리 선반영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주가 상승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시장의 방향 자체, 저는 뭐 데일리 코너이긴 하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공장을 돌리듯이 매매해서는 수익이 안 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전체 큰 방향이나 흐름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상승 쪽으로의 방향은 일단 분명히 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 상승의 방향이 아닌지는 이미 한 3, 4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을 어느 쪽에서 하느냐 쉬느냐 정도의 판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은 상방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옆이냐 아래냐 이 여부도 아직은 정확하게 가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위치에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아래 방향을 잡는다라면은 단기 트레이딩 역시도 손실이 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조심스럽게 보실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상승하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인데요. 사실 어제 뉴욕장에서 마이크론이 9% 급등했고요. 이제 인텔이 올라갔던 재료는 이 양사가 이제 3D 크로스 포인트라는 기술을 이용한 신형 메모리 칩을 발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하이닉스는 오히려 약간 악재를 해석하면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도 썩 좋은 재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내일 실적을 내게 되기 때문에 배당 관련된 기대감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자가 오늘 3%나 급등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 필요하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 주주 환원책에 대한 현대차도 마찬가지였고 그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 숫자는 이미 가이던스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주주 환원 정책, 즉 추가적인 배당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외국인 오퍼가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지수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한 것은 사실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위치에서 아주 성장적인 모멘텀이 강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빚 좋은 개살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출 대형주들이 좀 유리한 환율 여건 속에서 강한 움직임이 나올수록 체감 수익률을 추구하기는 좀 더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당분간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수가 빠지지 않는데 내 종목이 빠지면 매도를 잘 안 합니다. 지수가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올 거라는 기대감인데 그 지수가 빠지지 않고 있는 흐름을 이쪽에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보겠습니다. 일단 메르스 관련된 우려가 약간은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국면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LG생건 먼저 실적 냈었는데 그쪽이 워낙에 좀 잘 나와줬기 때문에 다음 달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는 실적 발표일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모레가 오늘 4% 정도 올라서 시장 대비 선전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실적 당일까지는 좀 매수 관점이 낮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중국 쪽의 증시 하락으로 인한 소비 여력 약화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 마냥 좋게 보기는 쉽지 않겠지만 하지만 시장의 시세가 말해주는 게 정답인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7월 7일 날에 큰 폭의 하락 이후에 37만 원대를 일단 지켜냈고요. 그리고 지금 41만 원대 이상으로 다시 올라왔다라면은 41만 원이라는 트레이딩 기준이 다시 또 설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주가를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성장주나 추세주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때부터 다시 또 트레이딩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보면 41만 원이라는 트레이딩 기준이 다시 설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보면 41만 원 기준 한 17,000원 정도 한 4% 정도 리스크를 감당하신다라면은 추가적으로 고점 돌파에 대한 가능성 내지는 기대감 여전히 불어넣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41만 원 라인이 이탈된다라면 이 매매는 다시 철회돼야 되기 때문에 기준만 보신다라면은 화장품 전반이 아니라 아모레퍼시픽은 단기 트레이딩 가능 영역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통신주 중에 KT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요, SK나 이제 LG 올라갈 때 조금 탄력이 약했었기 때문에 오늘 또 키 맞추기도 있는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지난 1년 동안 28,000원 구간에서 총 4번의 바닥을 다지고 지금 이번에도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의 모멘텀은 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작년에 KT가 배당을 안 했죠.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배당이 일단 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올해 다시 또 배당 쪽으로의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고, KT 역시도 일단 구조조정에 대한 완료, 뭐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바닥권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년에 배당을 하지 못했지만 연간 평균적인 배당 수익률도 뭐 3, 4%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오히려 블루칩형 자동차랑 IT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비싼 종목,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지만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왔던 종목보다 성장이 부재하다라는 측면에서 너무 싸진 종목들이 오히려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뭐 문건 유출이든 뭐든 간에 연말 미국 쪽에서의 금리 인상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면 아무래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에 대한 어떤 자금의 이동 스타일의 변경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리스크 프리미엄은 훨씬 더 이제 양호한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다. 가치주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니터 보시면서 KT도 그 일환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한 6개월, 1년 이상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KT도 비슷한 의견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락 쪽에서 한미약품 보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도 오늘 고점에서는 거의 20% 넘게가 밀려 있고요. 한미약품도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오늘 물론 이제 단발성이긴 합니다만, 하루짜리만 놓고 봤을 때는 여러 연구원들 리포트 중에서는 일단 KTB 이혜린 연구원 이야기가 가장 시장에서 먹힌 것 같습니다. 그 연구원만이 홀드 기온을 줬고요. 나머지는 다 효과를 상향했던 상황인데, 일단 한미약품은 한 5% 밀려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라이선스 관련 기대감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대로 지금 주가는 흘러가는데, 오늘 만약에 좀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좀 어떤 대응이 향후에 좀 필요하겠습니까? 손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실 한미약품이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온 재료를 보면서 이 코너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린 길레드 사이언스 전 세계 헬스케어 바이오 주도주도 무너진 상황에서 한미약품의 지지력 정말 눈물겹다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50만 원을 지켰죠. 이것 때문에 지켜냈구나라는 생각이 든 재료가 아침에 나왔는데 그것도 대형 재료죠. 라이센스 아웃 가장 기대했던 부분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이 발표가 됐는데 매물이 이렇게 고강도로 출회되면서 주가가 빠진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빠졌다. 이건 메이저가 팔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항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반대로 악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매수가 됩니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제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재료의 노출이고 더군다나 이 라이센스 아웃의 구조 자체는 실적이 한 방에 이렇게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대감이 좀 수그러들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고요. 이후에 나오는 현실적인 숫자는 눈높이보다는 좀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저는 셀트리온도 미국 쪽에서의 승인이 떨어지면 비슷한 움직임이 나올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시장이 기다렸던 재료가 노출이 됐을 때 주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미약품의 모멘텀이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었는데 그게 노출됐는데 주가가 빠진다라면은 제약주 전반, 코스닥 전반에 대한 체감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50만 원 이탈이면 거의 확정이 돼버리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셔야 되겠고 비싸게 사신 분들은 주가를 성장주를 높게 사실 때는 내가 비싸게 산다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고 버틸 경우 그 가격 자체가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손실을 보시면서 지금 고가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 손절 처리를 하시고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네. 자, 실시간이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지금 한미사이언스가 실적이 나왔네요. 영업이익이 309억 나오면서 작년보다 776%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미약품이랑 사이언스는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체크해 보시겠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바로 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가 흐름은 한 2% 정도 밀려 있습니다. 어제 IMF에서 한국 원화가 실질 실효 환율상으로 봤을 때 한 5에서 13%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원이 강세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독일하고 중국 포함해서요. 그 여파인지 오늘 환율이 좀 급락 나면서 원 강세로 가고 있는데요. 자, 모비스는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가치주들은 지금 그렇게 속도가 빠르긴 좀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동차주가 지수를 버텨내고 환율의 어떤 상대 효과로 올라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매출 캐파가 확실하게 늘기 위해서는 지금 코스피 대형주 전반은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 되고 그리고 모멘텀적으로는 경기에 대한 좀 더 강한 신뢰가 생겨야 됩니다. 이 경기에 대한 신뢰감은 아무래도 미국 금리 인상 쪽에서 더 확정적으로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방 경직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가치주들이 지금 바닥을 잡을 수는 있지만 상승으로 강하게 전환되는 것은 분명 경기에 대한 플러스 요인이 발생이 돼야지 이익 전망치 자체가 상향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인 반등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여타 가치주들 모두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일정 시점에서 뭐 한 일주일 코스 내지는 변동폭이 한 10% 내지 15% 정도의 기술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지만 그 이상을 보기에는 아직 시장 수급이나 글로벌 경기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바닥 확인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고 지나치게 추격 매수하지 않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뷰 자체를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라면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모니터링 계속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저희가 이제 한 20분 지나는 동안에 0.3% 하락으로 반전이 나와 있고요. 거래소도 사실 삼성그룹주 빼면 마이너스권일 것 같은데요. 일단 탄력은 좀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남아있는 30분 어떤 대응 필요하겠습니까? 변동성 장세가 언제 끝나는지, 오늘 내일 FOMC 결과를 보고 시장이 과연 강하게 상승으로 갈 수 있느냐를 보시면은 고민은 간단할 것 같습니다. FOMC에서 원하는 결과, 즉시 금리 인상에 대한 가이던스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올 연말에 한다라는 건 거의 기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미국 쪽에서 안도성 랠리가 우리 시장으로 연결돼서 강하게 이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2100을 넘고 올해 연중 고점 이상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신다라면은 오늘 지금 남은 30분이 배팅 포인트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정이 되고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우리 시장의 시세를 방해하지 않는 수준이 다시 될 때까지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저는 변동성에 지나치게 배팅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낙폭 과대이든 추세 전환이든 상방에 대한 연속성이 좀 예상될 때까지는 소극적인 포지션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업앤다운 살펴봤고요. 한미약품 실적이 지금 나왔는데요.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한미약품이 연결 기준으로 2분기에 24억 원에 그쳤습니다. 직전 분기보다는 15% 늘었습니다만 작년 2분기보다는 71% 급감한 것으로 나오면서 한미약품 현재 10% 급락하고 있습니다.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